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전문의. 3.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과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와 내부규율 등 국회 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그 예외는 아니다. 헌재 1998년 7월 14일 98-3 판례집 10-74, 83.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의 의사절차에 다툼이 있거나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사진행과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은 넓게 보아 국회 자율권의 일종으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려면 소추의 사유와 그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여 헌법재판소가 즉시 탄핵심판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소추 사유와 증거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음 때에는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고하여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투표의 강제, 투표 내역의 공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출당시키겠다 고 공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의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허용되는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의 범위를 넘어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권행사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법 제114조 1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압력 또는 협박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개표소에 가림막이 내려지지 않은 채 투표를 하였다든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표 내역을 소속 정당의 총무에게 보여주었다든지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회 표결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의사절차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국회의장이 투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선포하였고 달리 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및 가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국회의장의 대리투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대리투표라 함은 본인이 기표를 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한 것을 말한 것이나, 국회의장이 국회의 관례에 따라 의장석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를 하고 기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투표용지를 접은 후 의사직원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투표함에 넣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대리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본회의 개의시각이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회법은 개의시각과 관련하여 제72조에서 본회의는 오후 20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고하여 개의시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의는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그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2004년 3월 12일이 지나면 시한의 경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본회의장 점거로 인하여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2004년 3월 12일 11시 22분 개의된 본회의에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설사 열린우리당의 대표의원과 국회의장이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회법 제72조에 명백히 위반된 흠이 있다거나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투표의 일방적 종류가 선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투표 종류를 선언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의장이 두세 차례에 걸쳐 투표를 하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투표를 더 이상 안 하면 투표를 종료할 것이라고 선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의장이 일방적으로 투표를 종료하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바 질의 및 토론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제안자의 취지 설명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질의토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심의 과정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질의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에 관하여 본다. 국회법 제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회 내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인 것으로 보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자율권과 법해석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법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탄핵소추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탄핵소추 의결은 개별 사유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나 우리 국회법상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다만 제110조는 국회의장에게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의 안건의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표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소추 사유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 설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 소추를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혐의 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 절차 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공권력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절차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결정에 앞서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어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절차적 지위의 대등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 및 탄핵 사유가 탄핵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 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 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 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 원리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 수호 절차로서의 탄핵 심판 절차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5조에서 탄핵 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 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하나, 헌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대통령은 탄핵의 조치를 유죄할 수 있다. 더하여 탄핵 사유를 규정하고 이 모든 부가적인 헌법의 특구는 특히 입법자는 입법 작용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각 헌법상 부여받은 국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탄핵 사유를 헌법 위반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가 입법자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는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권력분리 원칙을 비롯하여 법치국가 원칙을 준수하는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법률의 준수는 곧 헌법 질서에 대한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여기서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 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 산업 현장 등 방문 행위, 준공식 공식 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헌법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5.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이 규정하는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즉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대통령이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고 발언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중계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의장은 100석 정도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기대와 달리 소수당으로 남게 된다면 어떻게 전국을 운영할 것인지 등 총선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대통령을 노무현 뽑았으면 나머지 4년 일 제대로 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거냐라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4년 3월 11일 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의 연계 발언 부분은 국회 탄핵 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실로서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소추위원 의견서에 추가된 소추 사유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 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가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하여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국가기관의 지위와 책임은 선거의 영역에서는 선거에서의 국가기관의 중립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경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곧 헌법 제7조 제1항의 요청인 것이다. 나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은 각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자유선거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형성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에 행사 없이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선거 원칙은 선출된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 조건으로서 선거의 기본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유선거 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선거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의미한다. 다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는 정당의 기회균 등의 관점에서도 헌법적으로 요청된다. 정당의 기회균 등의 원칙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 제1항 및 평등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연관관계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원칙이며 특히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당의 기회균 등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당의 기회균 등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선거에서의 정당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므로 국가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공선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의 위반 여부. 공선법은 제9조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공선법 제9조는 헌법 제7조 제1항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헌법 제41조, 제67조 자유선거 원칙 및 헌법 제116조 정당의 기회균 등의 원칙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인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 규정이다.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 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획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일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